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충남고등학교 복정식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주제로 함께 할 건데요. 저 이전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아마 플라스틱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함께 하기보다는 저와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 먼저 사진 하나를 볼게요, 여러분. 자, 이 사진에 보면 무엇이 보이나요? 그래요. 아주 작은 물고기가 하나 보일 거고요. 주변에 쓰레기 같은 것들이 보이죠. 이 쓰레기들의 정체는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이 플라스틱들을 보면 크기가 상당히 작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사진은 최근에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공개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렇죠. 이 물고기가 상당히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보다도 아마 더 어린 물고기일 텐데 이 물고기와 함께 어떤 것들이 보이나요? 네, 맞아요. 바로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 이 쓰레기는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많은 선생님들이 강조했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플라스틱 중에서도 이렇게 작은 플라스틱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나요, 혹시? 그래요.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이렇게 우리 주변에, 특히 바다에 많다는 걸 알 수 있는 사진이죠. 이 플라스틱을 물고기가 먹으면 배가 부를까요, 여러분? BBC 방송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치 청소년들이 패스트푸드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하지만 선생님이 보기에는 그거보다 더 심각합니다. 왜냐? 패스트푸드는 배가 부르지만 몸에 안 좋죠. 하지만 이 미세 플라스틱들은 물고기한테 안 좋을 뿐만 아니고 전혀 배가 부르지 않아요. 너무 가슴 아픈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선생님이 알아보려고 나름대로 선생님이 물고기에 대해 잘 알고 있진 않지만 검색을 해봤거든요. 아마도 날개취지 아니면 브레슬테일, 파일피쉬 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우리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자, 미세 플라스틱이 뭔지 먼저 볼 건데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미세 플라스틱은 간단하게 하면 작은 겁니다. 그런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5mm 이하의 플라스틱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플라스틱의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보통 1차나 2차 플라스틱으로 나뉩니다. 1차 미세 플라스틱은 처음부터 굉장히 작았던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2차 미세 플라스틱은 처음에는 커다랗지만 점점 크기가 작아지요. 쪼개진 그런 플라스틱을 바로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이 플라스틱이 바다 생물들, 바다 생태계를 괴롭히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굉장히 공개적인 수치가 되겠는데 2014년 기준으로 해서 좀 지났죠. 약 15에서 51족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굉장히 많은 9만 3천에서 23만 6천 톤의 무게로 전 세계 바다를 떠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심각하죠. 자, 그리고 바다에 있는 약 80%의 미세 플라스틱은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육지로부터 떠밀려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로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여러분 음료수 많이 먹죠? 음료수, 그 다음에 집에서 쓰는 그릇 대신에 쓰는 용기들, 이것들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낚시 좋아하시나요?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낚시를 가본 적이 있을 텐데 낚시를 하고 나서 남은 이 물건들이 매년 64만 톤이 해양생물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 그럼 이 미세 플라스틱 주로 어디서 많이 왔을까요? 통계 자료를 여기 보시면 1950년부터 2015년까지 약 우리가 인간들이 만들어낸 전체 플라스틱을 83억 톤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7억 톤에 해당하는 양은 우리가 다시 재활용해서 썼고요. 8억 톤 같은 경우에는 태웠어요. 네, 태운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태워서 없앴고 나머지 49억 톤이 약 49억 톤이 버려지게 된 거죠. 자, 여러분 보시면 선생님이 간단한 계산을 해봤는데, 여러분 2리터 페트병 있죠? 보통 1.5리터나 2리터를 많이 쓰게 되는데, 요게 보통 질량이 약 한 40g 정도가 나옵니다. 요 40g을 가지고 1톤을 계산을 하니까
1톤에 해당하는 그 플라스틱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이 25,000 정도의 페트병 양이 나오거든요. 자,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약 1억 톤에 해당하는 양은 과연 얼마나 많은 걸까? 페트병 선생님이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분 63빌딩은 본 적 있죠? 그 페트병을 갖다가 쭉 세워가지고 63빌딩 크기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느 정도가 나오냐? 아까 얘기한 1억 톤에 해당하는 페트병 갖다가 이렇게 쭉 늘어서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선생님이 893만 개의 63빌딩 부피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럼 아까 나왔던 우리 49억 톤. 그 정도면 얼마나 많은 63빌딩 크기가 나오느냐? 자,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4억 4천만 개 정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63빌딩 부피만큼이 배출이 되고 쓰레기로 내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선생님들이 매우 많이 얘기했고 학교에서 정말 많이 들어본 플라스틱 섬이 있죠. 이렇게 섬이 만들어지는 건 너무 당연해요. 우리가 그만큼 편하게 플라스틱을 쓰고 바로 버렸기 때문이죠. 자, 보면 기분이 안 좋겠지만 이런 사진들을 보면 해양 생물들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 생활 터전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고 무너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심각하죠? 자, 이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학교 수업 시간에 아마 배웠을 텐데 풍화 퇴적작용이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커다란 바위가 여러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비바람 맞고 그 다음에 얼었다가 녹았다가를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쪼개집니다. 자, 쪼개지다 보면 결국에 우리 주먹만한 혹은 뭐 주먹이랑 비슷한 크기의 돌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돌도 깨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럼 어떻게 되죠? 맞아요. 흙이 됩니다, 여러분. 자, 마찬가지예요. 이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바람도 맞고 바닷바람도 맞고 아니면 이제 바닷물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얘를 칠 거잖아요. 그럼 얘가 깨지기 시작을 해요. 깨지고 또 깨지고 작게 깨지면 아까 얘기한 5mm 이하의 플라스틱이 생기고요. 미세 플라스틱. 여기서 더 깨질 수도 있겠죠.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할 만큼. 얼마만큼 작게 쪼개질 수 있느냐? 우리가 먹었을 때 배출되지 않고 우리 혈액을 통해서 왔다 갔다 이동할 만큼. 어떤 얘기죠? 우리 몸에 쌓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작게 쪼개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많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바로 해양 생물로부터 우리가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해양 생물, 물고기가 먼저 떠오르죠. 우리 물고기 먹습니까? 아, 많이 먹죠. 어류 안에를 자세히 이제 해부해서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우리 목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좀 끔찍한가요? 자, 또 두 번째, 여러분 더울 때 이제 생수를 많이 먹게 될 텐데 이 생수통 안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합니다. 이상하다. 생수는 내가 돈 주고 사 먹을 정도로 깨끗한 물질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이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지? 자, 여러분 생수통이 어떤 물질로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게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이 플라스틱이 굉장히 단단해 보이지만 눈으로 보기엔 쪼개져요. 자, 어떻게 쪼개질까요? 맞습니다. 아까 풍화퇴적작용 얘기했었죠?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쪼개지는 것. 그리고 여러분 이 플라스틱 햇빛에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플라스틱이 햇빛에 노출이 되면 특히 자외선, 이 자외선을 센 그 플라스틱 용기가요 바로 쪼개지기 시작해서 작은 미세 플라스틱 덩어리들이 빠져나온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생수 안에서 개봉하기 전이에요. 뜯기도 전에 그 안에 이미 미세 플라스틱이 상당량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또 세 번째죠. 세 번째는 어디 있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머님들이 집에서 음식을 만드실 때 필수적으로 간을 하기 위해서 소금을 집어넣게 되는데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모든 소금에 바로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합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이미 소금을 통해서도 우리 몸으로 전달이 된다.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하면 더 심각해요. 자, 어떤 게 있냐? 이 북극에 있는 그 빙하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상하다.
우리가 거기에 가서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한 게 아닌데 왜 거기서 발견이 됐을까요? 맞습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가 주로 이제 따뜻한 지방에서 만든 그 플라스틱들이 해류를 타고 공기를 타고 전달이 돼서 바로 북극에 있는 빙하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심각하죠. 또 어떤 경우도 있느냐? 도시 근처, 바다 근처가 아니고 아예 너무 깨끗한 정말 그 공기가 청정한 우리가 휴가를 보통 떠나는 그런 산촌 마을에 가도 공기 중에 미세 플라스틱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만큼 미세 플라스틱이 작기 때문에 공기를 통해서 떠다녀서 우리 지구 어디에도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지구 전체적으로 곳곳을 오염시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이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연구했던 학자 중에 한 분은 지구상의 미세 플라스틱의 면역력을 가진 생명체는 아마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왜냐하면 생물들이 이 미세 플라스틱에 대응할 정도로 진화하기 이전에 우리가 너무나 빠르게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술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이 미세 플라스틱 하는데 도대체 얘는 뭐가 문제일까요? 플라스틱 아무리 만져도 내가 다치는 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자, 일단 바다 생물들한테는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물고기는 작잖아요. 그리고 어린 물고기들도 플라스틱을 섭취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크기의 비율을 생각하면 물고기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를 하는 건 우리가 커다란 눈에 보이는 페트병보다 좀 작은 사이즈 혹은 스티로폼 같은 걸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소화가 잘 될까요? 아니죠. 그래서 그걸 먹게 되면 우리 위장이 막힌다거나 물고기들 아니면 이 안에 입이라든지 아니면 이 물고기들의 내장에 상처가 입힌다든지 아예 먹는 습관이 다 꼬여버린다든지 에너지를 잘 만들어낼 수 없다든지 그러다 보면 당연히 물고기들이 자기의 자식들을 만들어내는데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생존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느냐? 자, 보세요. 미세 플라스틱의 핵심은 뭐냐면 미세 플라스틱 자체보다도 이 플라스틱을 주변으로 해서 안 좋은 물질들이 이렇게 하나둘 붙어가는 그런 성질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환경 호르몬, 그 다음에 미생물, 바이러스 같은 것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이런 물질들이 미세 플라스틱에 붙어서 우리 입으로 들어오고요. 우리 혈액 안에서 우리 몸들을 충분히 아프게 오염시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미세 플라스틱 위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안 좋은 거 알겠는데 어떻게 막으면 될까라고 고민할 수 있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안 좋은 점이 있는 거 여러분 알고 있고 어른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플라스틱 여러분 안 쓸 수 있나요? 어려울 거예요. 주변에 플라스틱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사용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첫 번째 방법은 뭐냐? 바로 바이오 플라스틱입니다. 즉 재생 가능한 플라스틱을 만드는 거죠. 이 내용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첫 번째는 생분해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생분해, 즉 미생물들이 플라스틱을 분해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잘 안 썩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썩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생분해 플라스틱이고 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인데 얘는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이에요.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잘 분해되는 거는 그렇게 아직 효능이 입증되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점은 있죠.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PLC라 그래가지고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이제 플라스틱이 있거든요. 국내 이제 한국화학연구원 박사님 한 분도 굉장히 이 부분에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시면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한 80일 정도 되면은 완벽하게 이제 분해가 돼서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아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바로 미생물에 의한 분해 방법을 개발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너무나 유명한 얘기인데 첫 번째는 이제 스티로폼을 갉아먹는 흑갈색 딱정벌레 거머리 애벌레라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사진이 나오겠지만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 팀이 이제 발견한 거고요. 실제로 효과가 있죠. 그 다음은 또 하나 이제 국내에서 발견한 건데 이 같은 경우에는 벌집,
벌집을 먹는 꿀벌 부채명 나방이라는 애벌레가 있는데 이 녀석도 이제 스티로폼을 많이 갉아먹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한국의 생명과학연구원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거 두 가지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기사를 여러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이제 주기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아, 우리가 존경하는 과학자분들도 이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나 스스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좋겠죠. 자,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소중하다고 느끼는 건요, 사라졌을 때 그 가치를 뼈저리게 제대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경제와 그다음에 우리의 편리보다 더 우선시되는 세상이 오기를 희망하면서 여러분도 환경, 그리고 해양, 그다음에 플라스틱 절약에 동참해 주기를 적극적으로 여러분 희망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미세 플라스틱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한 선생님 복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